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 키워보고 싶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육이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12년 정도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키울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예쁘다, 그리고 매력적인 식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름만 빼고는 봄, 가을, 겨울은 모든 계절이 예뻤던 그런 다육식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다육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육이들은 수도 없이 있지만 계속해서 구입하고 싶은 그런 다육이인데요. 오늘은 그런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이 다육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무탈하게 잘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나이를 먹을수록 참 멋진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욕심이 더 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화이트 그린이 많은데요. 화이트 그린에 빠져가지고 정말 소품부터 시작해서 대품까지 다양하게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품은 소품 나름대로, 이렇게 대품은 대품 나름대로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별 모양처럼 아주 예쁜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도 아주 잘 되고 분지도 아주 잘 되고 여름도 다른 두들레아에 비해 잘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별 모양처럼 반짝반짝 아주 예쁜 품종인데요. 동용종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내년 5월까지는 무탈하게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전체적으로 붉은 모습으로 단풍이 드는 아주 멋진 다육이고요. 한때는 가격이 얼굴 하나당 만 원까지 갔었던 아주 귀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1,000원, 얼굴 하나당 1,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입해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시기에는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는 3주 간격으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웃자람이 없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그래도 웃자람이 조금씩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 환경이 햇살이 많지 않다면 서서히 키우는 것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키피덤입니다. 가격이 아주 높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참 파키피덤에 빠져가지고 참 많은 농장과 연락을 통해서 좋은 품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얼굴 하나에 30만원까지 갔었던 아주 귀한 품종이었는데요. 그때는 수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쉽게 이렇게 번식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입종으로 들어온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얼굴 하나당 9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만큼 가격대는 높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가격이 착한 거죠. 옛날에는 뭐 30만원, 막 40만원, 막 그 정도까지 갔으니까, 오두군생은 100단위 이상의 거래가 되었으니까 참 고가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번 키워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 봐서는 참 매력적인 품종이다. 그 매력적이라는 의미가 모양도 예쁘지만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키우기에 쉬워서 누구나 여름에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화이트 그린이만큼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름에는 최대한 물을 아끼는 게 좋은데 뭐 여름이 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겨울에만 어느 정도 물 주기에 신경을 써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생을 구입을 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실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다라는 게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아주 높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격이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생인데요. 좀 일반 수입 들어온 파키피던과 얼굴 모양이 약간은 다르죠. 입끝이 뾰족해서 약간은 파키 같지 않은 파키피덤입니다. 그러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매번 소개시켜 드리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같은 경우는 정말 가지고 있어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그런 품종입니다. 계속 구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쁜 품종이고 그만큼 키우기가 무던한 품종인데, 가끔 후레뉴가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레뉴 같은 경우는 초기 이 자리 잡는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아주 무탈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빛을 보면 알겠지만 핑크빛으로 이게 단풍이 들고요.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옵니다. 깍지벌레가 찾아왔을 때는 약으로 해결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 심어줘도 몸살을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구입하지 않아도 예쁜 품종을 구입해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품종은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예쁜 품종이라는 거는 닭을 오래 키워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보리는 키우기가 좀 까칠한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쉽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 않게 키우는 게 큰 변수입니다. 이 아이보리는 성장하는 기간에는 참 잘 자라다가도 한번 뿌리가 이상이 생기면 이 잎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랑말랑해지면서 잎이 늙어갑니다. 잎이 홀쭉해진다 그래야죠. 그럴 때는 빠르게 화분에서 아이보리를 꺼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아이보리고요. 연한 핑크빛으로 가해 부분은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단풍 때문에 아이보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영상만 봐도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보리와는 약간은 다른 모습인데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 아이보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깍지벌레를 물로 씻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역시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예쁜 모양을 자리 잡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아이보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이 깍지벌레의 공격을 당하면 잎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잎이 변형이 오거나 잎이 쭈글거리거나 잎이 생기가 없어서 하얗게 지거나 이런 조건이 반복되는데요. 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다육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잎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보리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물 주기만 적절한 시기에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는데, 이 물음병이 종종 오는데 그 물음병이 오는 계절이
장마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무름병이 종종 옵니다. 그것만 주의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 언제 봐도 계속 드리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아이보리입니다. 어떤가요? 이 자꾸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소형부터 중품, 대품까지 키워보면 각각의 매력이 다 다릅니다. 아까 그 아이보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국내에서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보리와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보리가 색감이 약간은 다릅니다. 잎도 약간 다른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보리는 수입산이고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녹색빛이 더 강하고 잎 모양이 약간은 통통함보다는 약간 납작한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 수입이든 실생이든 간에 이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 다져지고 이 고운 색상이, 본연의 색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수입 들어온 아이보리가 더 예쁘게 보이는 거는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보리는 겨울철에 영상 10도 정도만 유지된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굶길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주 단위로 3주 단위로 물을 주는데, 잎이 잎 끝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전체적으로 물을 줍니다.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응애가 좀 자주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잎 끝부분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노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은 뿌리가 어느 정도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잎을 한번 만져서 말랑말랑 거린다 그러면, 물을 주신다 그러면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보리는 키우셔야 고운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육이는 원종 복랑금입니다. 참 번식이 잘 되고 성장이 아주 빠르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울긋불긋 단풍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복랑금, 방울복랑금과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잎끝 라인이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붉은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식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신 분이나 아니면 빠르게 성장을 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런 원종복랑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대품으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크게 쓰시면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커팅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에 이 자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잎이 떨어진 부분에서 이 자구가 나오는 건데요. 방울복랑금과 다르게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에서 자구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직 키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품종이고요. 요즘은 덤으로도 줄 만큼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그런 품종입니다. 원종복랑금은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봄 분갈이보다는 가을 분갈이를 해주고, 성장할 때 이 동용종에 가까운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서부터 1월 초까지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는 아주 강한데 단 곰팡이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잎 끝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잎에 약간 점이 보이거나 잎 끝이 약간 타들어간다 그러면 뿌리가 가득 찼거나 아니면 줄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면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원종목난금도 잎이 많이 떨어져서 확인한 결과 화분에 가득 차서 잎이 떨어졌는데요. 바로 분갈이를 시도했고, 분갈이하고 이 활착된 후에는 이렇게 자구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구입하고 싶은 다육이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다육이가 있는데 너무 많이 소개시켜 드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생각나는 틈틈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따뜻한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예뻐진 다육이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